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CK 시험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K 시험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던폰 시험의 일종입니다. 즉,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돌발 문제들이 몇 개씩 섞여서 나오는 시험 유형입니다.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오픈북으로 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어, 여기서 명시한 세 개의 홈페이지만 외부로 접속해서 시험 중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직접 어, 문제를 보고 실습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비용은 현재 $300이고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약 34만 정도 현재 나왔고요. 다른 시험하고 좀 더 다른 게, 이 $300가 한 번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한 번 시험을 접수를 하면 총 두 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떨어졌더라도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가 재밌는데요. 66점이 아니라 66%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제가 점수로 표기된 게 아니라 퍼센트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66%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시험 결과는 36시간에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17문제를 풀게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그 화장실 가는 시간은 시험에서 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한번 구글에 CK 홈페이지, 시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CK 서티피케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cncf.io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K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K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버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했고 시험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어, 이 CK 이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 이 시험의 상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리소스들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의 채팅창이 떠오르고 거기서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번역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시험이 시작되면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시험에 앞서서 약 15분 동안 신문과 시험 환경을 검사를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신분증을 증명해야 될지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 현재는 우분투 18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 명령어와 리눅스 명령어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먼저 우분투 명령어는 이 apt 명령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apt는 말 그대로 우분투 레포토리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죠. 어떤 패키지를 설치를 하거나 뭐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시험 중에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t 명령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눅스 명령어인데 파일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현재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 그리고 systemctl 이거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명령어인데 제가 아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시 시스템을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시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명령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수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루트 권한으로 전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험 화면을 복원을 해봤습니다. 화면은 문제와 터미널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터미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터미널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우분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우분투에 원격으로 붙어서 그 쉘이 터미널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터미널 위에는 메뉴들이 있는데 시험 종료와 그 다음에 메모장 이 메모장 버튼 누르게 되면 웹 화면에 하나의 메모장이 뜨게 돼서 거기에 임시로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재실행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문제 파트로 넘어가면 여기 하살표 보이죠? 이전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살표로 여러 단계 문제를 건너뛰기 힘들 때 이 문제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 박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 그 리스트 박스에 맞는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살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가고 나중에 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는 어려운 문제여서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 아래에 문제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문제 선택 리스트 박스에 하나의 깃발 모양으로 문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체크 버튼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넘어갈 문제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획득했을 때, 정답을 맞췄을 때 획득하는 점수인데,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합격 점수가 66%잖아요.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점수가 1%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컨텍스트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컨텍스트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컨텍스트를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쿠버네티스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에 가보시면 이그잼 팁스라고 있습니다. 시험 팁이죠. 여기를 아래로 스크롤 내리면 CKD 시험에 대한 환경이라는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건 결국 지금 보시면 이 쿠버네티스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K8s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HK8s 쿠버네티스 총 6개에 대한 쿠버네티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를 전환하는데 이 컨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위에 컨텍스트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K8s 컨텍스트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클러스터를 전환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K8s에서 HK8s로 이제 변환해서 변경을 해서 접속을 하면 여기 어딘가에 제가 이 터미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환경에서는 A라는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어디 붙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여기서 붙었다고 예제를 들면 시험은 여기서 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한다면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PC에 붙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0월 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를 봐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그잼 디테일스에 이 시험 문제 목록이 있습니다. 제 출제 범위인데 총 5개 분야의 시험 비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트러블 슈팅이 작았는데 이번에 제일 많아졌어요.
적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어떤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 복구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트러블슈팅이 제일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구글에 CNCF GitHub CK라고 검색을 하시면 친절하게도 여기에 상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CK 커리큘럼을 누르시면 하나의 PDF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홈페이지에 봤던 이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에 대한 세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언급했었지만 시험 중에 번역기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감독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전에 번역기를 써도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 Frequently Asked Questions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볼 거는 이 Requirements to take the exam이라는 질문입니다. 즉, 시험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크롬 또는 크로미니엄 기반 브라우저입니다. 제가 크롬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써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롬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크롬 플러그인을 깔기 위해서 저희 크롬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컨닝 방지용인데 주변에 누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중 계속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웹캠인데 이것도 저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제가 시험을 보는 중에 뭐 종이를 컨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이 캠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무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북 캠은 이제 고정이잖아요. 그런 캠이 아니라 노트북 캠이 아니라 어, 저희가 시중에 파는 웹캠처럼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 됩니다. 왜 움직일 수 있냐 상태여야 되냐면 음, 저희가 컨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캠을 들고 저희 방을 한 바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어떤 컴퓨터 환경을 사용하는지, 즉 컴퓨터 주변에 깨끗한 환경인지 그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캠을 어,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될 수 있는 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데 저희 확인을 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권, 패스포트 있죠? 여권을 준비하시면 여권 번호로 확인하기 때문에 1분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이 없으면 저희 대한민국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셔널 아이덴티 카드인데 여기는 아래 지문을 보시면 만약에 이 내셔널 아이덴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2차 신분이 필요하다. 즉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래 내용입니다. 2차는 뭐 저희가 시험 접수할 때 같은 이름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신분증과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준비해서
신문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 준비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였기 때문에 인강을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인강은 이제 유대미 걸 들었는데 할인을 할 때 약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인강이었습니다. 인강의 좋은 점은 시험과 비슷한 모의고사를 환경을 준비를 해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시험 그 유대미 강의는 유대미에 가보시면 CK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지금 16,000원이네요. 지금 이 강의 있죠? 저는 이거를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 환경이 클라우드로 제공이 돼서 가끔씩 느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빼고는 괜찮습니다. 취준생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개 있는데 채용 공고에 CK 자격증 우대라는 게 있으면 그때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CK 시험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덤프 시험입니다. 즉 암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요구하는 음, 그런 대처 능력 같은 거는 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채용 공고에 쉽게 우대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을 준비할 때 팁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부터 푸는 것입니다. 어, 보통 시험은 쉬운 문제가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제가 CK를 봤을 때 쉬운 문제가 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즉 17문제, 총 17문제 중에 시험 문제가 10번부터 16번까지인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화면을 비유를 드자면 1번부터 이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면서 시험 문제들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먼저 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문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 오픈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식 문서 3개를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쿠버네티스 복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시험 중에 이 문서를 저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BC 저희 시험 중에 아까 기덕에 보시면 이 RB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RBC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문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 붙여 넣으면서 시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 문서를 저희가 아까 봤던 그 PDF 이 각각에 맞는 문서를 하나씩 찾으면서 연습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